네, 일단 지난번 강의 영상이 녹화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제가 그거에 대한 보충 영상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삼각함수의 합성이 아직 조금 낯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합성은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해볼게요. 말 그대로 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 내용 자체가 교육과정을 벗어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이게 교육과정 외기 때문에 굳이 풀어야 되나 싶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가면 또 배우게 될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합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목이 넓어진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식에 사인과 코사인이 모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이 같아야 됩니다. 즉,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식일 때 합성이 가능한 거죠. 일단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각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우리가 합성을 진행할 수 있고요. 합성하는 방법은 루트를 씌우시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로 통일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인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도는 x 더하기 알파라고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이제 우리가 알파를 찾을 건데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자, 여기 사인 앞에 개수를 보시면 돼요. 이제는 개수가 들어갈 때예요. 개수. 그래서 요 x축이라고 잡고 얘를 사인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요. 코사인축이라고 할게요. 그럼 사인축의 a랑 코사인축의 b를 좌표로 찍어서 a, b를 만들어내고 원점에서 선을 그어서 여기가 알파가 된다라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포인트는 b라는 친구가 음수일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만약에 음수가 된다면 이 친구가 요 하단에 찍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경을 그려내면 알파가 이만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여기를 알파라 잡아서 알파를,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x 마이너스 알파, 다시 미안합니다. 세타라는 게 마이너스 알파란 걸 아니까 이제 사인에 원래는 x 플러스 세타라고 적었겠지만 이제 마이너스, 미안해요. 진짜 개소리를 하고 있네 혼자서. 진짜 미안. 여기를 예각을 세타라고 하면 얘를 사인에 x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을 조금 미숙하게 드렸으니까 예시를 좀 들어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봅시다. sin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루트 3 코사인 x라고 할까요? 이 친구를 합성을 해보죠. 합성을 하시면 제곱과 제곱, 여기 앞에 1이 있으니까 제곱과 제곱을 하셨을 때 2가 되고요. 사인에 x 플러스 알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인축, 코사인축 잡아서 사인축은 1이고 코사인축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 여기서 이렇게 될 거고, 요게 이제 동경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알파는 이 친구가 알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를 알파라고 잡으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 친구의 각도가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알파라는 친구를 원래 같았으면 이만큼의 각도가 3분의 5파이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지 말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바꿔주시면 좀 더 식이 깔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뿐만 아니라 코사인으로도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코사인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코사인은 똑같이 x 하대에 마이너스 베타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베타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베타는 쉽게 말해서 코사인을 먼저 우선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까는 x축에 사인축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코사인축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사인축이 돼서
얘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A가 돼서 이 친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는 그냥 개수가 순서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요렇게 끈 다음에 여기가 베타다 뭐 이렇게 잡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고쟁이 문제들을 풀어볼 건데 유형 9번은 좀 생략을 하고요. 유형 10번에서 제가 441번을 풀어드렸었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mx와 x축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1이라 해서 x축과 mx를 이루는 각도를 세타1이라 정의를 했어요. 당연히 기울기의 범위가 0과 루트 3이니까 얘보다는 완만하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mx랑 루트 3x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2라고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1 더하기 세타2 값이 최대가 되는 m값을 찾으라고 해서 저는 이 세타2를 세타1에 대해서 표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정리하기 위해서 세타1과 세타2를 더하면 이 각도인데 이 각도는 여기에 기울기가 루트 3이니까 60도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타1 더하기 세타2를 60도라고 하면 세타2를 다음과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고요. 사인의 세타2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에다가 4배를 한 다음에 3사인 세타1과 더해 주시게 되면 결국 이 식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친구의 최대를 구하라는 게 목표였으니까 얘 최대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합성을 하는 거죠. 각도가 같아졌으니까. 여기 앞에가 1이고요. 여기가 루트 12니까 제곱 더하면 루트 13의 사인 세타1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그때의 m값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m값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건가요? 탄젠트 세타1을 m값이라고 정의를 한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찾기 위해서는 세타1이 필요한 거야. 따라서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널 찾으면 되냐면 세타1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할게요.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 알파가 어떤 건지 알파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가 사인축 여기가 코사인축이라 얘가 1이고 얘가 2루트 3이라 여기가 알파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얘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친구가 90도를 만족했을 때 사인은 최대가 됩니다. 사인은 90도일 때가 최대고 그쵸? 270도일 때가 최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90도면 될 거고 그래서 세타1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얘가 2분의 파이면 되니까. 그래서 세타1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세타1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바뀔 거고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요거에 의해서 1분의 2루트 3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2루트 3이라 이렇게 정리가 되고 결국 6분의 루트 3이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만 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기까지 하시면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배우셨을 거고 계속 연습을 좀 하시면서 언제 쓰이냐 사인과 코사인이 따로 있을 때 각이 같을 때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시키는 게 목적이죠. 그쵸? 하나의 삼각함수로 통일시키는 것이 삼각함수로 통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일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라 할게요. 여튼 여기까지 삼각함수의 합성에 대한 보충 강의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